대한민국을 위해선 정혜선, 안전보건을 위해선 정혜선, 정혜선TV의 정혜선입니다.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금년 여름 장마는 1973년 기상 관측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5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려서 기록적인 수치를 나타낸 것이죠. 비로 인한 피해도 무척 심각합니다. 특히 충북 오송에서 지하차도가 침수되어 1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오송 지하차도 사고를 조사하면서 대규모 전담 수사본부를 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시민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대시민지에 해당될까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나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서 1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것을 말합니다. 작년 1월 달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중대산업재해로 처벌받은 경우는 있지만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중대시민재해라고 인정이 된다면 아마 중대시민재해 제1호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4월 달에 경기도 성남시의 분당구에서 정자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때 인명피해가 생겼어요.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가 중대시민지에 해당된다면 충청북도 도지사 또 청주시장 이런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의 원인이 자연재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이라면 중대시민지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관리상의 원인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중대시민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 사고의 원인이 자연재해냐 인재냐에 따라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많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위험을 미리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교통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긴급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생긴 사고라 관리상의 원인으로 피해가 생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중대시민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또 오송 지하차도에 설치된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이 점도 문제점으로 인식이 된다면 관리상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차도 옆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일명 행복청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복청에서 새로운 도로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기존의 제방을 허물고 임시로 제방을 쌓아 놓았는데 그 제방이 금세 유실되면서 더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계획해서 수행해야 하고 보수 보강 등의 유지관리를 해야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경영 책임자가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해 위험 요인을 발견을 하게 되면 신고하고 조치 요구를 해야 하고 이용을 제한하거나 또 보수 보강을 하는 등의 개선 사항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가 중대시민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원인 규명을 실시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런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안전을 기원합니다.